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교육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홍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현재 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연결해서 챗 GPT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챗 GPT의 교육적 활용은 교수학습 방법론의 접근보다 학습자들의 학습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습자들이 학생의 주체성을 가지고 AI 도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래 학습자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OECD 2030 학습 나침반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2022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근간이 됐던 보고서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정리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 OECD에서 따르면 학생의 주체성은 학자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변화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반성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 혁신적 역량, 즉 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시대적인 이런 시대에 닥쳐 있는 사회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창출의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원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역량을 갖춰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차원을 벗어나서 사회 문화적, 자연적,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변화와 도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평가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OECD는 예측, 그리고 행동, 성찰이라는 AAR 학습 사이클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와 가치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식을 갖추어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문적 지식은 교과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말하고요. 간학문적 지식은 교과의 통합을 위한 통합적인 그리고 융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누군가가 쌓아온 지식을 내가 학습하는 것이고, 기존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인식론적 지식은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식으로서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인식론적 지식이 학생의 주체성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스린이라는 그 교육학자는 교육은 포괄적인 인지적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를 해석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주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챗 GPT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5분에 발표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챗 GPT에 관련된 논문도 보고 기사도 보고 책도 학습하면서 내가 기존에 가졌던 지식 그리고 삶의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이 과정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인식론적 지식이 쌓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비교 분석하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의 핵심은 이 인식론적 기술이 오늘 다루게 되는 AI 학습 도구인 챗 GPT가 어떻게 쌓아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 GPT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인식론적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 좋은 학습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GPT는 빠른 피드백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요약하고 생성해 줍니다. 하지만 정보의 품질이나 정확성 부분에서 오류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비교 분석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크게는 내 생각 도출하기, 첫 번째, 그때 내가 가진 학문적인 지식과 내 삶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황과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챗 GPT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챗 GPT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동료와 교사, 부모 이런 의견들을 받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 분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 비교 분석이 지속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흥미롭지 않은 학습 활동이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활동이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것이고 이 OECD는 삶의 문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학습자들은 기존의 학문적, 간학문적 지식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주체적인 사고를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챗GPT는 다양하게 읽기 생성 도구이기도 하고 글쓰기의 이 창작의 도구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인식론적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GPT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한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PBL 학습이라던가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등 다양하게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학습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설정하고 그 갭에 대안을 탐색하고 실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성찰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챗 GPT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설정하는 이 단계,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걸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성찰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왜 그 문제가 중요한지, 이전에 이런 경험은 없었는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의 목록을 만들어서 분류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표로만 보여드려서 좀 사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한 문제를 가지고 사례로 하려고 하니 오늘의 주제인 챗 GPT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현재 상황과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에 챗 GPT와 소통하는 방법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기입니다. 우선은 내 생각을 도출하는 게 중요해요. 바로 챗 GPT에게 그것을 응답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GPT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여러 가지로 학생들은 하게 될 거죠. GPT가 뛰어난 에세이를 써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학생들의 사고를 방해할 것이다. 이런 나의 생각들을 우선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T한테 물어보겠죠.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GPT에게 돌려보는 거예요. 아래 질문에 대해서 이 예시를 삼고 혹시 다른 질문이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확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목록을 만들 때도 우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성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GPT를 이용했을 때 공부에 도움이 될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한 다음에 GPT에게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 주제를 만들어줘라고도 할 수 있고 아까 처음처럼 질문을 제시해 놓고 그 추가된 질문을 만들어줘 이렇게 이렇게 좀 시킬 수도 있겠죠. 명령식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유목화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참 중요한데 학생들이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유목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목화하는 과정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때 교사의 도움이 참 필요할 건데 이것 또한도 GPT가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내 생각부터 정리하고 GPT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건데 그걸 좀 분류해줘 라고 해서 그 질문들 속에서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설정하고 현재를 파악하고 문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과 GPT의 생각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아랫부분은 시간 관계상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오늘의 시는 그 비교 분석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참 고민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포트폴리오화 시킨다거나 성찰 일지를 쓰게 된다면 과정평가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의 사고는 사실 블랙박스 같아서 이제 가시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GPT와 대화하는 것들을 이제 시각화하면서 그걸 가시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교수인데요. 저의 주제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AI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컴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터를 사용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고를 말하거든요. 이 CT 교육,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CT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CT 교육은 이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인식적이고 절차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 교육이 제가 생각할 때는 OECD에서 말하는 학습자 행위 주체성으로서 이 복잡한 삶을 연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문적, 반학문적, 그리고 인식적, 그리고 절차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CT 교육 과정의 CT 교육의 구성 요소를 아주 일반화 시켜보면 자료 수집 다양하게 있지만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리고 구조화 과정을 거쳐서 추상화 그리고 자동화,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GPT는 코딩 능력도 가능하고 자동화의 능력도 가능하지만 제가 발표하고 싶은,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이 자료 수집, 문제 분석, 구조화에 대한 부분을 GPT가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CT 교육을 할 때, 저는 사실 추상화와 자동화 전 단계인 문제 발견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봤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당연히 분명하게 한계가 보였어요. 우선은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이나 정보들, 그리고 익숙한 방법으로 찾아내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면서 조금 더 편향된 사고나 틀에 박혀 있는 그런 문제의 발견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사실은 문제의 핵심을 잘 발견해야 창의적인 대안도 나오고 전략도 세워질 건데, 이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구성해내는 그 디지털 문해력이 사실 필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이게 GPT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튜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견 과정은 AI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우리가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문제 발견의 단계들이. 그러니까 현장 교사들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주긴 하지만 정작 학습자에게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이 자료를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교육적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챗 GPT의 등장은 아직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학습자들에게 세상의 인지적인 안목을
그리고 그 방대한 정보를 묻고 답하는 아주 훌륭한 학습의 렌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대화형으로 잘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한테는 친숙한 GPT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친숙하고 친근한 AI인 거죠. 오늘 저는 교육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저는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찰하고 챗 GPT가 인식론적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CT와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학습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 11월에 발표한 이 정부 관계부처 합동 문서인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나아가야 될 핵심 그 추진 과제로 첫 번째는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그리고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기술을 결합하는 교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은 인간과 AI 간 비교를 통해 인간의 중요성과 고유성을 이해하고 학습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체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저의 주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좀 저의 지금 연구 주제들이기도 하고요. 관심이 있어서 이제 논문화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이 좋은 장 안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저의 논문을 그리고 저의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부족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